안녕하세요. 오늘도 최명화의 최명화입니다. 일하면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고민들 같이 고민 해결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또 어떠한 고민을 들고 오셨나요? 효율적인 C레벨 설득 방법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이제 C레벨 설득하는 데 있어서 가장 효과적인 전략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근데 저도 이제 C레벨, CMO를 굉장히 오랫동안 한 사람으로서 결국은 임원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의사결정을 해야 될 때 사실 모든 일이 다 중요해요. 하면 다 좋죠. 그러니까 결국은 어느 게 더 얼전트 하나의 게임인 것 같아요. 어느 것이 다 중요하고 좋은 일인데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부각을 하게 되면은 거기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의 키워드는 다 뭐 중요하기 때문에 팀에서 제안을 한다라고 쳤을 땐 urgency라는 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상사한테 어떻게 하면 이게 정말 지금 안 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고민하셔야 되는데, 제가 가진 그것은 한 4가지의 필살기가 있습니다. 궁금하신가요? 1번, 남들은 다 한다. 이것도 굉장히 좋은 포인트예요. 우리만 지금 빠져있다. 우리만 뒤쳐져 있다. 이러한 urgency를 그 어떤 공포감을 주는 부분.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걸 우리 애가 하게 되면은 임팩이 정말 크다라는 부분을 강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임팩이라는 거는 정량적인 부분, 정성적인 부분, 뭐 숏텀, 롱텀 다 나눠가지고 정말 이것은 당신의 아젠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단순히 이게 그냥 우리 부서만의 일이 아니라 당신이 어떻게 보면은 더 높은 자리로 가는 것에 굉장히 크리티컬한 롤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약간 그렇게 임팩을 여러 각도에서 보여주는 그게 두 번째 방법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안 하면 이런 어려움에 빠진다. 이 이야기도 반드시 스토리에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했을 때 이런 게 좋고 저런 게 좋고는 굉장히 기본적인 얘기인데, 안 했을 때 우리가 봉착해야 되는 어떤 리스크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이 사실은 기업은 그리고 리더들은 어떤 부분을 했을 때 올 수 있는 업사이드보다 어쩌면 안 했을 때 올 수 있는 다운사이드에 더 민감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보수적이기 때문에. 생존이라는 것이 항상 가장 먼저 우선시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더 민감하게 반응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그런데 이것이 할만하다. 사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다 좋고 그래 꼭 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지금 할 수가 있어? 라는 게 보고를 받는 입장에서는 늘 고민인 거예요. 돈이 있나? 우리가 그거 할 만한 사람이 있나? 우리가 그거 할 만한 지금 여력이 있나? 이러한 부분.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설득 안에는 할만하다라는 이 부분에 대한 방점이 반드시 들어가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할만하냐? 큰 스케일로 가져가게 되면 안 돼요. 작은 스케일로. 파일럿을 이렇게 먼저 해봅시다. 그래서 이 파일럿 결과가 좋으면 그 다음에는 크게 일을 벌립시다. 이런 식의 접근을 추천드립니다. 그럼 이제 C레벨 분들을 설득하기 위해서 사용되는 자료는 어떤 것들이 있으면 그걸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시중에 보면은 가장 좋은 자료를 가지고 있는 회사들이 보통 광고 대행사 아니면 미디어 에이전시 이런 쪽입니다. 특히 여러분들도 아시는 나스미디어라는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에서 이렇게 저렇게 나오는 자료들은 정말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아마 그런 광고 대행사나 그런 미디어 대행사에 좀 좋은 친구도 있어도 좋고, 아니면은 프로페셔널리 그것을 여러분이 신청을 하셔서 그 회사에서 보내주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소스를 많이 아셔서 반드시 좀 공신력 있는 그리고 가장 업데이트된 자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제 이런 설득 과정에서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나 이제 이런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첫 번째 실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너무 스케일이 크게 가는 거. 그러니까 이제 윗사람은 이걸 보고받고 아 그래 이건 되게 중요한 일이고 그럼 해야겠네 라는 정도인데, 그 다음에 들어가는 예산도 너무 크고 인력도 너무 커야 되고 이건 뭐 새로운 팀을 막 론칭해야 되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의사결정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이것에 대해서 할 수 있는 분량으로 그런 스케일로 반드시 조절을 해서 첫 스텝을 보고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반드시 그 보고 끝에 얼전트한 넥스트 스텝이 뭔지가 굉장히 명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냥 보고를 했으니 이걸 듣고 그냥 이해만 하십시오 라는 입장인지, 아니면은 뭐 상무님 공부해 보십시오 뭐 이런 입장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A, B, C 요거에 대해서는 의사결정을 내려주십시오 라는 건지, 어떤 넥스트 스텝이 굉장히 정확한 거.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고를 할 때
가장 많이 저지르는 실수가 내가 이 정도 얘기했으면 상대가 다 뭔가 파악해서 그 다음엔 상대가 드라이브 하겠지. 약간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젠다를 다루고 있는 상사 입장에서는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지금 나한테 기대하는 게 뭐지? 굉장히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보고도 그렇고 이메일을 받을 때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그러한 넥스트 스텝에 대해서는 굉장히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제안을 해주시는 것도 꼭 드리고 싶은 팁입니다.